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10개월 전에 저는 좋은 전기차보다는 좋은 SDV 개발이 중요한 이유라는 영상에서 테슬라와 중국의 니오 샤오펑 등이 SDV 개발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20개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대차가 개발하는 CCOS, 토요타가 개발하는 RNA.OS는 폭스바겐과는 다르게 제대로 개발하고 있는지를 최근 토요타 내부 사정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가 안고 있는 문제 중 일부는 현대차의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폭스바겐은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하여 폭스바겐.OS를 개발하는 카리아드라는 별도 회사를 만들어 추진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발이 계속 지연되면서 그룹 CEO는 해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포르쉐의 마칸 전기차, 아우디의 Q6 e-tron은 아직도 양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런칭했던 ID 시리즈 판매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앞서가는 중국 로컬차와 가격에서도 밀리면서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폭스바겐이 선택한 전략은 앞선 기술을 보유한 샤오펑의 소프트웨어 기술에 의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컨설팅 업체 가트너는 최근 디지털 오토메이커 인덱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디지털 오토메이커 인덱스는 8개의 소프트웨어 관련 항목에서 자동차 업체를 평가하여 전체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는 문화 및 리더십, 인재, 아키텍처, 커넥티드 차량, 자율주행, 전기차, 스마트 칵핏, 온라인 판매, 잠재력 등이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상위 그룹은 지난번 평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테슬라가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중국의 니오와 샤오펑이 그 뒤를 따르고 있지만 그 점수 차이는 큽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과 루시드가 각각 4, 5위에 랭크되었지만 중국 업체들과의 점수 차이는 아직도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GM, 포드, 폭스바겐과 중국의 지리는 4위 그룹을 형성하면서 업계 평균 점수 40.7%보다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선두주자인 벤츠, BMW의 수준은 실망스러운 수준에 있습니다. 테슬라와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BYD의 수준도 이들과 비슷하게 30%대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글로벌 판매 1위인 토요타, 3위인 현대차 그룹, 4위인 스텔란티스 그룹의 소프트웨어 기술력 평가가 20%대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30년 전기차 판매 목표를 350만 대에서 500만 대까지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소프트웨어 실력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부동의 1위였던 폭스바겐과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졌던 토요타가 현지 로컬 업체들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 약화도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 기술 차이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 핵심에는 차량 OS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가치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신 자동차는 자율주행 시 승차감까지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에도 OTA라는 무선 통신을 통해 업데이트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디지털 오토메이커 인덱스의 핵심 목표는 어떤 브랜드가 미래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될 소프트웨어 역량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30년 전기차 판매 목표 달성도 의미가 있지만 수익 목표 달성은 이들에게 생존이 걸린 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테슬라가 주도하는 가격이나 경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아무리 양산 효과가 있다 해도 전기차 판매만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폭스바겐은 30년이 되면 소프트웨어 관련 시장 규모가 1.9조 유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글로벌 자동차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GM은 소프트웨어와 뉴 비즈니스로 30년에 800억 달러의 매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로봇 택시를 운영하는 크루즈에서 500억 달러, 기아의 PBB와 같은 사업인 브라이트 드롭에서 100억 달러, 그리고 기타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에서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M이 현대차나 토요타에 비해
디지털 오토메이커 인덱스에서 높이 평가된 것은 고속도로 핸즈프리 운전 기능인 슈퍼 크루즈의 서브크립션 판매와 브라이트 드롭 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 크루즈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자 동승 없이 하루 종일 운전할 수 있는 로봇 택시 유료 사업이 높게 평가됐을 것입니다. 스텔란티스도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을 30년까지 200억 유로로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폭스콘, 아마존, BMW, 웨이모 등 파트너사와 카크피트, 자율운전, 그리고 브레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4년 말까지 4,500명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확보한다는 목표지만 디지털 오토메이커 인덱스는 현대차 그룹이나 토요타보다 약간 앞선 14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의 순위는 대부분의 오랜 전통을 가진 브랜드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 회사로의 변신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것이고 언젠가는 경쟁에서 낙오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거시 업체의 대표격인 토요타의 소프트웨어 개발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차와 닮은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토요타와 현대차에는 부품업체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하여 납품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인력이 있어도 매우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자동차 대변혁기가 되면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인력이 갑자기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토요타는 2018년에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로 TRIAD를 설립했습니다. 토요타의 시작 시점은 폭스바겐이 19년 6월 소프트웨어 조직을 설립하였다가 20년 1월 카리아드라는 자회사로 만든 시점보다도 거의 2년이나 앞섰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연구소 내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왔습니다만 작년 8월 포티드닷을 인수하여 완전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토요타는 토요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임원 구성이나 사무실 디자인 등까지를 배려했습니다. 21년 1월에는 사명도 변경했지만 굳이 토요타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우븐 플래닛 홀딩스로 정했습니다. 기존의 토요타식 개발과 차별화하여 오픈 이노베이션의 활성화의 기지로 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명 변경 시 토요타의 아키오 회장은 개인적으로 50억엔을 출자하면서 토요타 본사에서의 철저한 독립과 무간섭 원칙을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또한 구글 출신이 카푸너 CEO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한편 토요타의 이사 집행임원 CDO를 겸직하게 하면서 중용을 해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포티드닷에 하고 있는 방식도 이런 토요타의 추진 방식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2년경부터 토요타와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의 행보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사는 RNA.OS를 다이아스, 수바루, 마스다 등 팀 토요타는 물론이고 향후에는 그 외의 경쟁 자동차 업체에도 외부 판매한다는 방향에 합의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판매 대책으로 RNA.OS를 어떤 개발에도 적용하기 쉽도록 표준화된 OS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진행되면서 양측이 원하는 RNA.OS의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토요타는 RNA.OS를 외부에 판매하려면 토요타 차량도 어느 정도 표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토요타는 토요타다운 특징이 있는 차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표준화와 커스터마이징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CEO인 카푸너는 미국 구글 출신답게 IT 기반 사고의 차량용 OS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토요타는 우리가 사용하고 싶지 않은 OS를 만들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양쪽이 생각이 계속 부딪혀 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토요타와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는 서로를 불신하게 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현대차를 깊게 취재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웠습니다만 초기에 토요타 문제가 현대차에도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마침내 23년 4월 토요타는 RNA.OS 개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소프트 개발 자회사에 점령군을 보냈습니다. 사명은 우은바이 토요타로 변경되었고 아키오 회장의 측근 3명이 감시자로 파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카푸너 CEO는 우은바이 토요타에서는 CEO를 계속 맡았지만 토요타의 CDO 등이 칙칙해서 해임되면서 사실상 강등되었습니다. 아키오 회장의 노골적인 개입에 이 회사에서 부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아키오 회장의 장남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키오 회장은 장남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에서 실적을 쌓게 한 뒤 토요타 간부로 발탁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RNA.OS 개발 성과에 따라 세습을 위한 승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토요타는 26년 출시할 차세대 전기차에 RNA.OS 탑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레거시 업체들이 고전하는 내용을 폭스바겐과 토요타를 통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테슬라와 몇 년 정도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테슬라가 30년에 2천만 대를 판매한다는 꿈같은 이야기가 레거시 업체들이 제대로 차량 OS를 개발하지 못하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마저 갖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